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늘은 빅앤 스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빅앤 스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신 선수의 피지컬, 그리고 장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제공권, 그리고 단신 선수로 봤을 때는 단신 선수가 민첩함, 그리고 발밑 기술 이런 등 서로의 장단점, 장신 선수는 피지컬과 제공권이 있지만 민첩함과 발재간이 없는 부분, 단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과 피지컬이 부족한 부분, 서로의 장단점을 커버하는 것을 빅앤스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빅앤스몰 조합에 대해서 먼저 공격 쪽에서 투톱 형태로 살펴보면 K리그에서는 김신욱과 이근호 선수가 존재를 합니다. 울산 현대에서 호흡을 마쳤고요. 2012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패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우승 후에는 이근호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물론 국대에서도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 이 클럽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해외로 넘어가면 발로텔리와 카사노 조합이 있습니다. 유로 2012에서 호흡을 마쳤고요. 당시에 카사노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구멍이 나면서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90분 풀타임이 불가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유로 2012에서 발로텔리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유로 2012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노 같은 경우에는 국대에서는 발로텔리와 호흡을 맞췄지만 클럽에서는 질라탄과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질라탄과의 빅앤스몰 조합이 좋았었는데 11, 12 시즌 AC 밀란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질라탄은 이때 당시에 두 번째 카프간 노니엘의 즉 득점왕 세리에에서 두 번째 득점왕을 받았었고요. 이 시즌 후에는 질라탄과 티아고 실바가 AC 밀란에서 그 연봉을 선수들의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고연봉자들을 조금 타 클럽으로 보냈었는데 이때 질라탄과 티아고 실바가 PSG로 이적을 했고요. 카사노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에 있었던 파진 선수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 둘의 조합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스키와 오웬의 조합. 이 조합도 굉장히 유명하죠. 00 시즌부터 04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국가대표인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오웬 같은 경우에는 01년에 발롱도르를 받았고요. 잉글랜드 선수로는 이 01년도에 받았던 오웬 선수가 마지막 발롱도르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니 트래블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보통 트래블이라고 하면 뭐 리그 우승, 뭐 챔스 우승,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칼린컵이든 뭐 FA컵이든 그 해당 리그의 컵 우승을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뭐 리버풀을 아시다시피 리그 우승을 이번 시즌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리그 우승은 없었고요. UEFA컵 그리고 FA컵, 칼링컵 이렇게 미니 트래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헤스키가 버밍엄으로 이적을 했고요. 오웬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면서 국대에서 에서는 볼 수가 있었겠지만 클럽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조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라우치와 데포. 이 조합도 국대에서도 좋은 조합을 보여줬었는데, 뭐, 이제 크라우치, 둘의 키 차이를 보면, 크라우치가 지금 2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만큼 키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08, 09 시즌, 포츠머스에서 호흡을 맞췄었는데, 당시에 포츠머스가 재정 악화가 되면서, 토트넘으로 두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4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었고요. 그 후에는 11, 12 시즌에 크라우치가 스토크로 이적을 하면서 둘의 조합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혼의 투톱이죠. 델피에로와 트레제게의 조합인데요. 01-02 시즌 스쿠데토를 달성을 했고요. 리그 우승을 했었고 트레제게가 당시에 득점왕을 받았었고 06-07 시즌은 칼치오폴리 때문에 세리에 B로 강등이 됐었지만 승격 후에 07-08 시즌에 두 명의 선수가 델페이로가 득점왕 1위를 했었고요. 트레제게가 득점왕 2위를 하는 그런 엄청난 투톱의 모습을 빅앤스몰의 조합을 보여줬고요. 당시에 한 골차
였다고 합니다. 트레제게 같은 경우에는 아마우리가 유벤투스에서 영입을 하면서 입지가 좁아져서 트레제게는 에르콜레스로 이적을 하면서 둘의 조합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유벤투스인데요. 요렌 테베즈 13시즌부터 15시즌까지 호흡을 마쳤고요. 당시에 이 둘의 조합이 리그에서 30회, 유벤투스에서는 30회 우승을 했고요. 최다 승점으로 우승을 했었던 엄청난 기록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30회 우승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많긴 합니다. 칼치폴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렌테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가 오고 나서 조금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세비야로 이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근 조합을 비겐스몰 조합을 본다면 라우타로와 루카쿠로 조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9시즌부터 20시즌 이번 시즌에 호흡을 맞췄고요. 기존의 비겐스몰과는 조금 약간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겐스몰 조합이라 함은 장신의 제공권과 피지컬 그리고 단신의 선수가 드리블 등 이런 발재간이 좋은 그런 서로의 장단점을 커버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둘의 조합은 라우타로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라우타로가 비겐스몰을 둘 다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타로 같은 경우에는 발밑도 당연히 좋지만 민첩함도 있고요. 근데 또 이 선수가 굉장히 단단해서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루카쿠의 장신에서의 모습에서의 포스트 플레이가 조금 좋진 않았지만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공격수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수비수도 있습니다. 수비수에서는 첫 번째는 칸나바로와 마테라치의 조합인데요. 두 선수가 클럽에서 같이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고요. 2006 월드컵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당시에 주전은 칸나바로와 네스타였는데 네스타가 부상이 있으면서 조별 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체코전부터 마테라치와 칸나바로의 비겐스몰 수비 조합이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합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탈리아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둘의 수비에 비겐스몰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해당 월드컵에서 2006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기록을 합니다. 다음은 푸올과 피케의 조합인데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13, 14 시즌 푸올이 은퇴하면서 이 둘의 조합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케 같은 경우에는 푸올을 대체할 만한 마스체라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스체라노와 피케의 또 다른 비겐스몰 조합이 생겼고요. 푸올이 부상일 때 종종 마스체라노가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호흡을 맞췄고요. 마스체라노의 본 포지션은 리버풀에서 마지우게라는 별명이 있다시피 리버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었는데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약간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죠. 푸올이 은퇴하고 나서는 센터백으로 마스체라노가 나오면서 둘의 비겐스몰 조합이 있었고요. 이 해당 14-15 시즌에는 리그와 챔스 그리고 컵 대회를 우승하면서 트래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스체라노가 노세아가 되면서 중국으로 이적을 하면서 둘의 조합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요. 현재는 피케만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줬던 예시를 보시다시피 라우타로, 루카쿠 조합 외에는 다 옛날 선수들이죠. 이러한 비겐스몰 조합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팀 축구 그리고 전술의 변화가 조금 생겼죠. 그래서 팀 축구라 하면 예전에는 그 공격진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득점이 비겐스몰 조합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공격수들도 압박을 해야 되고 그런 팀 축구가 되면서 전술의 변화, 포지션 축구, 페베 포지션 축구나 아니면 클롭의 개겐 프레싱, 아니면 시메온의 축구도 있고요. 어쨌든 전술이 좀 변화하면서 투톱 자체가 적어지는 모습이 생겼고요. 제로톱도 생겼었고, 3톱, 4-2-3-1, 4-3-3 이런 포메이션을 좀 최근에 많이 쓰면서 3팩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투톱이 조금 적어진 그런 모습이 되면서 빅앤스몰 조합이 사라졌다라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비 능력만큼 빌드업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비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반면에 현재는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도 잘해야 되는 그런 전술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장신 선수들이 최근에는 빌드업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누치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도 준수한 편이지만 이런 장신의 수비수가 민첩함, 이런 주력이 기동력이 느렸던 부분을 빅앤스몰 조합에서 스몰 선수가 커버를 쳐줬었는데 지금 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공권도 있으면서 스피드도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굳이 빅앤스몰 조합을 두지 않아도 키가 큰 선수가 빌드업도 되고 또 빌드업뿐만이 아니라 뭐 스피드도 있다 보니까 굳이 빅앤스몰 조합을 고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보면 장신 선수들이 발밑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기존 선수들을 보면 장신의 선수는 이런 헤더, 제공권, 그리고 피지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장신 선수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고 민첩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고 발밑 기술이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두 개 다 장신 선수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반도프스키, 홀란드, 루카쿠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빅앤스몰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선수들이 뭐 특화된 능력, 예를 들면 뭐 이 선수는 제공권이 굉장히 좋다. 이 선수는 뭐 굉장히 빠르다. 이런 한 가지의 능력보다는 육각형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팀 축구를 하고 전술 자체도 변화가 됐고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한 가지만의 특화된 능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나머지 최근에는 뭐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 발밑 기술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시피 그런 육각형을 원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능력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의 장신 선수와 한 명의 단신 선수를 수비수를 두는 것보다는 두 명의 장신 선수가 둘 다 발밑 기술과 스피드가 있다면 당연히 두 명의 장신 선수를 쓰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빅앤스몰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앤스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